마음으로 편안하게 여러분을 열릴 수 있게끔 저희가 남해양주 시학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테너분을 초대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예쁜 아이를 위해서 편안한 곡을 해드릴 거니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첫 곡으로는 마중이라는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중이라는 곡은 윤학준 교수님의 작곡으로 하무뭇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는 마음에 흡족하여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중간에 나오는데 생각해 보시고 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하무무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하무무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 You Raise Me Up이고요. 다들 아시죠?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till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두 곡으로 아쉽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앵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네.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아시죠? 네, 거기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모든 건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곡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골랐습니다. 첫 곡 마중이죠. 꽃들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힘내시라고, 네, 힘내시고 잘 출전하게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지금 순간이죠. 네, 여러분들 아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계속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잘 입고 잘 씻었으면 또 재워야 되죠. 재우고 또 먹고 또 나들이 이렇게 일정을 만들었어요. 먼저 재우기에서는 아기 침대부터 설명을 할게요. 침대, 이불, 베개, 담요, 겉싸개, 방수요. 아까 속삭이는 했었죠. 겉싸개만. 온습도계 우리가 잘 때 채운 게 먼저 이제 아기 침대. 침대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우리 자녀가 분리수면을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아이 전용 침대가 필요하고요. 집에서 아이를 엄마 혼자 키워야 되는 신생아 때는 잠시 잠깐도 아이하고 떨어져 있어 불안하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게끔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침대들이 이제 필요한데 제품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제품은 기저귀 체인징 패드도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침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기저귀도 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대부분 이 제품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없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는 엄마 아빠 침대랑 오픈을 해서 침대하고 같이 맞춰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고 수시로 아이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온도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이쪽 한쪽이 트여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높낮이를 조절하게끔 돼 있어요. 1단부터 5단, 6단까지 돼 있어서 침대 높이 맞게끔 하고 또 거실에서 뭐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아이를 볼 수도 있고 뭐 식탁에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게끔 바퀴형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없는 제품도 있지만 거실로 데리고 갔을 때는 당연히 단을 높여가지고 1단으로 내려서 편하게 엄마가 뭐 소파나 바닥에 앉아도 아이 컨택이 가능하게끔 하면 되고요. 모기망을 집안 환경을 좀 시원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잘 때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거의 완벽하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쿠션감이 다 이렇게 있어요. 쿠션감이 다 메모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반 쿠션 되어 있고 요 위에다가 이불이나 요 같은 거를 깔고 눕히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서는 아이가 이제 뭐 대소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방수요를 덮어놓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대부분 약간 이렇게 바운스 기능이 약간 돼요. 완전히 견고하게 아주 두꺼운 뭐 철이나 나무 같은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알고 사시면 돼요. 완벽하게 안 흔들리게 되면 너무 무겁고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고 또 접히는 것도 있어요. 어머니 댁에 친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며칠씩 주무시고 올 때 있잖아요. 아이들 불편하게 될 경우는 안 되잖아요. 컴팩트형으로 들고 다니면 아이를 편안하게 재울 수 있다. 아기 이불하고 베개, 블랭킷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 이불이 아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얇은 속사계 같은 거나 겉사계로 덮이면 되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크면서도 사실상 이 이불은 거의 작아서 못 쓸 때까지 쓸 수가 있어요. 신생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꿔주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베개는 아이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두뇌 형성이 돼야 되고 아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베개가 좁쌀이나든지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베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베개를 통해서 짱구 베개도 넘어가야 되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다 짱구 베개식으로 돼 있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 보통 한 개만 있죠. 근데 아이들은 몇 개씩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금방 젖어요. 안에까지 다 젖는단 말이에요. 땀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그 땀을 흘리는 게 되게 건강한 거고 아이가 잘 크는 거고 잘 자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손수건을 깔아도 되고 속살이 같은 거 깔아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다 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말리는 시간에 다른 베개를 또 쾌적한 베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베개는 뭐 최소한 2개 정도 이상은 있으면 좋다. 베개 천을 뜯어서 뽑아서 빨아도 되지만 빨아도 깊게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2개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담요도 뭐 한 2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이불은 뭐 추가로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덮는 거는 같이 덮을 수 없으니까 아이 이불을 준비해서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카시트나 유모차나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겉사개를 싸서 나가서 아이를 앉혀서 그 위에 겉사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모차에서 시트 라이너 같은 거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이제 눕힌 다음에 그 위에 겉사기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방풍 커버 같은 걸로 막으면 겨울에 웬만한 데도 다 이동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겉사기도 이제 필요하고 겉사기를 이불 대용으로 초반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겉사기를 아예 안 사고 얇은 요 같은 걸로 사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외출할 때는 이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겉사기 용을 들고 다니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면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수요는 이불 빨래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대소변을 보면 다 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뒤로 양면 방수도 있고 단면 방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는 천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스며들지 않는 방수요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소 사이즈고요. 중이나 대로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넓고 아이들이 이제 갈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바운서 같은 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뭐 필요하면 작은 데다 쓰면 되는 거고 큰 거는 더 큰 이불에다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겉사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외출을 했을 때 이동할 때 이렇게 겉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무래도 이불 갖고 다니는 것도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겉사기 정도가 필요하다.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온습도계는 아이가 자는 그런 방, 거실, 컨디션이 온도 습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너무 건조한지, 온도가 너무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엄마가 느끼는 체온 뭐 감을 하지 마시고 이걸 보고 맞추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방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 방이나 거실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체온계는 수시로 필요하죠. 수시로 아이가 열이 뭐 아이는 아파트 하면 무조건 체온이 올라가니까 아이 수시로 체온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서 요거는 하나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이를 재울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했고 바운서를 여기 있는데 사용 기간이 다른 것처럼 엄청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운서에 앉혀놓으면 아이들이 좀 징징거리지를 덜 하죠. 엄마가 좀 덜 힘들고 한번 여기서 이제 아이가 습관을 들이면 계속 여기 앉아 있길 원하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아이가 엄청 클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돌 전까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바운서고 이런 바운서와 그다음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바운서 비싼 거를 구매하시면 좀 더 기능이 있는 거고 소리도 나고 음악도 나오고 바운스 되는 것들이 좀 비싼 거고 좀 저렴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사용 기간은 길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행기도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행기를 빼놨거든요. 사용 기간도 되게 짧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트렌드에 맞게끔 리스트를 저희가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놀이 나들이를 할 거예요. 발육기라고 하는 것들이죠.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들이 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기저귀 가방, 그다음에 뭐 공갈 젖꼭지, 딸랑이, 아기 체육관, 모빌까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 거고 자 유모차는 모든 브랜드별로 신생아 때 쓰는 가장 큰 디럭스형 유모차, 돌 이후에 쓰는 절충형 유모차, 2돌에서 3돌 이후에 쓰는 휴대용 유모차 이렇게 3가지를 보통 구분을 해요. 기내 전용 3단 폴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있긴 하죠. 대부분 이 3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구매할 때 신생아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6개월까지 꼭 필요한 베시넷 형식이에요. 거의 아이가 척추에 힘도 별로 없고 목도 잘 못 가누고 할 때는 당연히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날씨가 너무 좋아, 예뻐, 나가고 싶어 공원에
그럴 때는 아이를 눕혀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퍼도 안에 다 달려 있어가지고 아이를 수시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배시넷이고, 유모차 디럭스를 구매할 때 이 시트형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를 시트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트형과 배시넷형이 두 가지가 세트로 그냥 묶여 있어요. 요 스트롤러, 유모차 이 바퀴나 이 프레임을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한 프레임에 요거를 호환해서 쓰게끔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일부 브랜드는 시트형만 있는 것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 있으면은 신생아 때는 이렇게 배신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되게 편안해하고, 좋은 거는 배시넷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 거실에서 그냥 아이를 눕혀놓고 여기다가 방수요 같은 거 패드 깔아놓고 적응도 시키고 거실에 TV도 보고 자연스럽게 외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아이 발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넘어가면 시트형으로 교체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아이 컨택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디럭스형의 장점은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두껍고 쿠션, 쇼버가 잘 돼 있어요. 아이가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곳을 다니더라도 쿠션이 좋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충격이 아이한테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편안하게 외출을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좀 무겁다, 부피가 크다, 그렇게 휴대하기 좀 약간 불편하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비싸다. 당연히 좋은 재료라 무겁고 많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쿠션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유모차와 휴대용 유모차를 좀 섞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즈도 중간 정도, 미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무게도 미들이고, 완전히 신생아는 좀 태우기 무리지만 6개월 이후부터도 빠르면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돌 정도부터 권하긴 하죠. 절충형은. 바퀴도 작죠. 디럭스보다는 좀 작아요. 예. 하지만 휴대용보다는 조금 커요. 예,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쿠션도 그렇고요. 부피감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절충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거의 안 하고 간단한 뭐 아기띠나 이런 걸로 이동을 하고 아이가 좀 컸을 때 나는 절충형부터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디럭스형 사서 쓰고 중고로 되팔고 이걸 사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만 신생아 때 휴대용은 안 된다. 이렇게 그거는 꼭 명심하시면 돼요. 너무 가볍고 너무 흔들리고 쿠션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한테 좀 불리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완전히 신생아 때는 휴대용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휴대용은 누구나 꼭 해야 된다. 나중에 언젠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아이가 크면. 이거 가지고 아이가 뭐 2돌, 3돌 지났는데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아이가 옷을 입고 두꺼운 옷 좀만 입어도 불편하고요. 계속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이가 내리고 타고 할 텐데, 이건 낮아서 금방 내리고 타고 하겠죠. 아이 스스로도 엄마가 잡아만 주면. 이거는 거의 등산해야 되죠. 못 올라가요. 신생아 때는 유리하지만 아이가 컸을 때는 당연히 이리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휴대용은 되게 가벼워. 이거는 대부분 5점 몇 킬로, 뭐 6kg 이 사이고, 이건 뭐 7kg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방법을 잘 몰라도 그냥 접히면 접혀요. 이렇게 되게 가볍죠. 휴대용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생아 때만 당장은 쓸 수 없지만 부피도 가볍고 하니까 휴대용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차에 휴대용은 언제든지 실어놓고 다니고, 디럭스용은 집에 현관 앞에 놔두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아빠 없을 때 혼자 이동할 때도 웬만한 거리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거리 가고 들었다 놨다 많이 할 경우에는 휴대용을 좀 컸을 때는 사용하신다. 휴대용은 기내 탑승이 되는 게 거의 많아요. 다 되진 않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큰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기종들은 무게를 허용을 많이 하는데, 저가 항공들은 좀 덜, 한 5kg씩 더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무게를 알고 준비하면 되는데, 절충형은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휴대용은 거의 있다. 거의 대부분이 휴대용 가능하다. 근데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디럭스형 유모차는 앞보기, 뒤보기가 되는 거죠. 엄마랑 아이 컨택이 돼요. 신생아 때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에만 보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엄마가 수시로 아이를 봐야 되니까 뒤보기 상태에서 밀면서 아이를 계속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절충형, 그 중간 사이즈에 있는 절충형도 앞보기, 뒤보기가 대부분 됩니다. 근데 휴대용은 무조건 앞보기밖에 안 돼. 대부분 다. 아이가 컸기 때문에
엄마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바깥을 보는 걸 좋아하지 계속 엄마 보고 할 얘기도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유모차는 설명을 끝났어요. 다음에는 이제 카시트를 한번 볼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카시트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신생아 카시트부터 필요하잖아요. 카시트는 의무죠.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 안전을 위해서지만 법적으로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시트가 꼭 필요한데 요 이전에 바구니 카시트라는 걸 잠깐 언급을 할게요. 휴대하기 편리해도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바구니 카시트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정말 잠깐 쓰는 거예요. 몇 개월 잠깐 쓰는 거고 누가 주거나 뭐 생겼거나 하면 잠깐 쓰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생아용 카시트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앞에 보시는 레그 서포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T자로 내려와 있죠. 이게 다리 지지대인데 레그 서포트가 무조건 있습니다. 신생아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으면 뭐라고요? 신생아용 레그 서포트 무조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뒤보기가 무조건 됩니다. 신생아는. 심지어는 앞보기가 안 되고 뒤보기만 돼 있는 상품도 있어요. 회사마다. 신생아용은 무조건 뒤보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법이에요. 법. 15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뒤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아빠가 하죠. 운전을 이렇게 하면 뒷좌석에 아이가 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는 뒤를 보는 거죠. 앞에를 보면 안 돼요. 앞에를 보면 적잖은 충격이 빵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뒤에서 뒤로 충격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라 아이가 바로 목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1차 충격이 흡수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안전하겠어요? 뒤보기 훨씬 안전하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뒤보기를 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뒤보기를 해야 되는 거고 뒤보기를 했을 경우에 아이가 앉으면 약간 세워놓고 뭐 자거나 그러면 편안하게 약간 눕힐 수 있는 이런 각도가 가능하고요. 이런 신생아용은 자체에 달려있는 벨트 충격 테스트를 다 하는 겁니다. 차량용 벨트는 사용하지 않고 카시트 내에 있는 벨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운전석 옆에 보조석 있죠. 거기는 절대 앉히면 안 돼요. 무조건. 그것도 법이에요. 에어백이 터지기 때문에 이게 뒤집힐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강하게 잡아주긴 하지만 여기는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밑에 뭐 묶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지는 건 눌러지지만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ISO 픽스가 없어요. 태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뒷자리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SO 픽스가 뭐냐면 뒷자리 보시면 등받이하고 시트 니은자로 돼 있는 그 구석에 보시면 핀이 이렇게 있어요. 핀이 있어요. 핀이 양쪽으로 딱 2개씩 있어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걸 꼭 맞물리는 거예요. 딱딱 맞물리고 난 다음에 카시트를 밀면 이게 쫙 접혀서 딱 고정이 걸려요. 그러면 이 높이랑 등받이가 딱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고 레그 서포트를 길이에 맞게끔 발판에 딱 놔두시면 완전히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돌려가면서 아이를 태우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할 때 이게 한쪽은 꽂아졌는데 한쪽이 안 꽂아졌어. 요런 잘못된 설치. 그다음에 레그 서포트가 덜렁덜렁거려, 흔들흔들거려. 잘못 설치가 된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엄마 아빠 걸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앞좌석에 태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설치인 경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설치를 해야지 이 카시트에서 받는 모든 충격을 다 흡수를 하고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되면 틀어지거나 돌아가거나 뒤집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가 클 때마다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것도 아이가 클 때마다 올려주고 이걸 걸어놔서 그렇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능하죠. 이렇게 클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너 시트를 뜯어내는 거예요. 아이가 더 컸을 때 3세, 4세까지 보통 써요. 근데 아이 등치에 따라 다르고 옷 입히는 것에 따라서 좀 더 짧게 쓰면 주니어로 갈아타시면 돼요. 그 전 단계가 토들러가 있고요.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있는데 주니어형이 붙는 거고 주니어형은 안전벨트가 없고 엄마 아빠의 차량용 안전벨트를 쓰면서 그냥 사용하는 시트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전벨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점씩 뭐 벨트 들어보셨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가 5점씩이에요. 그냥 별거 없어요. 5군데 나와서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왼쪽에 돌아가는 게 이렇게 있고 기울은 게 있고 그다음에 아이 가슴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 눌러주면 더 늘리고요. 당겨주면 줄어들고요. 앞에 다 똑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눌러주면 넉넉하게 해서 채운 다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시트를 미리 구매를 해서 소파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식탁 의자 같은 데나 설치를 해서
아이가 간식을 먹든 뭐 잠을 자든 할 때 눕혀놓고 TV를 보여주거나 눕혀놓고 아이 컨택을 하면 이 카시트가 되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차로 가서 설치해 놓고 아이를 태우게 되면 좀 더 적응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도 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충전재 소실은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간 것도 훨씬 더 고급으로 들어가 있어서 헬멧도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한번 사고 나면 버려야 돼요. 육안으로 봤을 때 멀쩡해도 안에가 다 산산조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버리거든요. 카시트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리고 중고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충격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카시트 일반적인 예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기띠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볍고 한 슬링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깨끈을 이용한 아기띠가 있고 허리만을 이용한 힙시트형이 있고 그래요. 아기띠는 2개 있어도 돼요. 이거는 1개만 있지 않아도 힙시트형 따로 필요하고요. 여름에 덥고 밀착하고 그러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아기띠형과 동시에 힙시트형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힙시트만 하게 되면 밀착도가 좀 떨어지니까 통기도 잘 되고 그래서 힙시트형으로 쓰는데 이 힙시트형은 많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뭐 공원 산책하거나 그럴 때 안 돼.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아이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좀 작은 거리나 실내에서나 뭐 이럴 때 잠깐 이용할 수 있는 이게 힙시트고요. 요거는 허리가 아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허리 척추 힘이나 이렇게 있어야지 하는 거죠. 완전 신생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아기띠는 당연히 신생아 때부터 사용 가능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메쉬로 돼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땀과 통풍이에요. 이런 것들이 약간 추구가 쌀쌀하면은 뭐 겉사계나 속사계를 통해 가지고 2겹 3겹을 하면 되는데 따뜻한 걸로 돼 있으면은 여름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이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걸로 돼 있고 간단한 수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똑딱이가 되게 쉽게 이렇게 되게끔 걸고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누가 꼭 뒤에서 안 해줘도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 돌려서 한 다음에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힙스트형하고 일반 아기띠형하고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저귀 가방은 당연히 기저귀 아이가 나가면 많이 쓰죠. 그걸 따로 다른 가방이 없기 때문에 기저귀 전용에다 담고 뭐 인텐시브 크림 같은 것도 같이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 발육기는 당연히 신생아 때 필요 없고 아이 치아가 나올 때부터 하면 되고요. 1~2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물고 빨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한 소재 있어야 되고요. 의아한 거니까 물고 빨고 만지고 거의 뭐 아이 침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죠? 공갈 젖꼭기는 몇 개씩 있어야 되죠. 기저귀 가방에도 넣고 다녀야 되고 요것도 아이가 물고 빨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끈적거리고 하면 버리고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딸랑이 이런 것도 아이도 물고 빨고 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소독기에다가 소독 같이 해주고 소독기 뿌려서 소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기 체육관 같은 거는 누워서 발로 차고 만지고 누르고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이죠. 돌아가고 모빌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알록달록한 컬러를 다 읽죠.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오 안 속네 이제 네 컬러가 없죠. 흑백으로 처음에 했다가 2개월 3개월 넘어가면 컬러를 바꿔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소리 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아이 놀이도 이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거를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모빌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놀이 나들이까지 했고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다르니까 브랜드마다 장단점을 유튜브 영상 많이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고요. 여기 오서 직접 끌어보시고 핸들링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산모용품을 한번 볼게요. 산모용품. 산모용품들은 그냥 들으시면 다 아는 것들. 비타민 B, 뭐 엽산, 철분,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엽산은 아이 뇌 발달이 좋죠. 예, 당연히. 엽산은 임신하시기 전부터 먹죠. 아이의 뇌 형성을 한다고 해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비타민, 산모용 패드나 손목 발목 보르데 수유 브라 같은 트살 크림, 자욕 대야 같은 걸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임산부 비타민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챙기시니까 너무 중복되지만 않게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산모용 패드 자주 교체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패드도 있고, 그다음에 손목 발목 보호대. 멀쩡하도 손목도 괜히 시큰해지고 이제 그럴 거예요. 손목 발목 허리 산후조리 잘 하시면서
이런 것들 보호대를 써서 하는 거랑 그렇지 않는 거랑 달라요. 하는 게 좋아요. 습관으로 들여서 이때는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아무래도 손목 발목 많이 써야 되니까 요거를 써서 좀 보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유 전용 브라가 필요하죠? 수유 전용 브라가 있어야지 어디서 나가서 편하게끔 수유할 수 있게끔 맞춰 놓은 거니까 요것도 필요하고 많이는 필요 없어도 한 2-3개 정도 내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유 패드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뭐 필요한 양에 따라서 본인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 개 필요하니까 많이 준비해 놓고 일회용이니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99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수량이 무한대로 많이 필요한 거, 기저귀 같은 거 몇 개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회용 기저귀는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만 사시면 되고, 사모님 복대 허리 많이 아프시고 하면 복대도 준비하시고, 유난히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출산 이후에. 그러니까 허리 관리를 위해서 복대 하나 정도는 뭐 요거는 비싸지도 않으니까 하나 있으면 이후로도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부 방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모님들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뭐 유통기한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쿠션도 되게 좋고 여기 앉으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텐살 크림은 정말 게을리 바르신 분하고 정말 꾸준히 바르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샤워하고 뭐 할 때 몸이 이렇게 좀 터 있고 좀 망가져 있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튼살을 한번 생기면 다시 회생시켜주는 크림은 아니에요. 그런 크림은 없어요. 지구상에도. 두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발을 나게 하는 크림은 없어도 안 빠지게 하거나 덜 빠지게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튼살 크림도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커지기 전에 해야 돼요. 이미 늦어요. 정말 좋은 크림은 오랫도록 바르시면 출산 안 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니까 게으르지 않게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크림 당연히 요거는 아이가 이제 물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자육대야도 사모님 몸을 위해서 자육대야를 따로 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터서 하시면 편안하게 오랫동안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용품들입니다. 산모님 용품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출산용품 리스트 전체를 한번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 놓은 거고요. 다만 수량이나 제품 브랜드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시고 더 좋은 브랜드나 뭐 더 좋은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산하고 돌아오면 정신이 없어요. 아이가 한 6개월 이후부터 준비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출산하시고 오면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아이가 어리고 정신없이 또 흘러가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예쁘게 면 종류는 다 빨아서 폴리백 같은 데나 이런 데 다 넣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추첨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수요일비. 첫 번째 17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1번 네 축하드립니다. 11번 네 13번 33번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사. 네. 다음은 브라운 체온계 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자, 오늘 브라운 체온계 첫 번째 주인공은 21번입니다. 네, 21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32번. 세 번째는 14번입니다. 14번. 네, 세 분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육방 소독기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농담이고 선택할 수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신 상품이니까 원하시는 색상은 뭐 하얀색도 그렇고 선택하시면 배송을 해드릴게요. 카시트는 저겁니다. 차콜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저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카시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들고 찍습니다. 네.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육방 소독기 주인공은 나왔습니다. 오늘 육방 소독기 주인공은 8번. 아,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들어주세요. 네, 같이. 네. 좋으시죠?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네. 설명 제가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망 1등이죠? 다이치 카스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신생아용 카스트 다이치 당첨자는 행운의 60초 뒤에 하겠습니다. 행운의 4번 누구예요? 4번 나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들으셨어요? 네, 좋아요. 카스트 집에 있으세요? 없죠? 잘 됐죠? 네. 아, 너무 키가 크셔가지고 내가 키가.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먼 길에서 또 홍선에서도 오시고 먼 길에서 오셨는데 아무튼 유용한 정보를 저는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족했다면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고요. 조금 더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모든 산모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